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7월 FOMC도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죠. 오히려 발표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초급등을 했고,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그러면 이번 FOMC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장기금리가 폭등했는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초 1월부터 그리고 7월까지 5연속 동결입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결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표결 결과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 의원 12명 가운데 9명이 동결에 찬성했고, 그리고 3명은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베스 헤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연준 내부에서도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CPI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2026년 1월부터 2월 2.4%에서 그리고 5월 달에 4.2%까지 급등한 뒤에 6월 달에는 3.5%로 둔화되었고, 근원 CPI 역시 6월 달에 2.6%로 안정을 찾으면서 단기 피크아웃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 역시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2%를 아주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물가 상방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런 둔화세는 긴급한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시켰을 뿐, 2% 안착을 확인시키기 위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겠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바로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의 목표는 단 하나, 인플레이션 2%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물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3%포인트 안팎의 물가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케빈 워시 의장은 그런 생각은 잘못됐으며 연준은 절대로 물가 목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만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을 뿐 연준 의장과 연준 의원들은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 FOMC에서는 왜 이렇게 매파적이었을까요? 유가 그래프인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이렇게 상승했고, 또한 변동성도 어마어마하죠. 다시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했고요. 공급 충격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연준은 경제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견조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노동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만 높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동결이 단순하게 동결이 아니라 매파적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없었냐?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바로 채권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FOMC 이후 가장 크게 움직인 곳은 국채 시장이었고, 특히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에 5.2% 이상 상승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보시면 무려 4.7%를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했고요. 반면에 연준 정책에 아주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4.2%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2년물은 당장의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합니다. 즉 시장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동결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30년물 금리가 5%를 넘었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 가치평가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술주와 성장주는 장기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금리가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이 물가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트럼프의 탁구 정책 때문에 묻혀 있는데 재정 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질수록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 시장은 앞으로도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3.75%,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 지금 상단 기준 차이가 1%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미국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은 커질 수 있고요. 또 외국인 자금이 미국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뭐 이런 거는 다 이론적인 거고요. 이미 코스피 시장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도박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건 이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 그리고 앞으로 나올 한미 기준금리 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다시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의 FOMC는 겉으로는 더 금리 동결이었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매파적이었습니다. 연준은 물가 목표 2%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고 내부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올 정도로 긴축 기조는 여전히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물 국채가 5.2%까지 돌파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장기금리와 물가지표, 국제유가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경제 시황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